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30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문 매경주 강자들이 있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변이 없게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은 강자들이 대거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파업 선수인 정춘교가 유일하게 결승전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초조 부담에다가 기량 뛰어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춘교가 결승전에서 변수를 만들기 좀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강자들이 결승전 진출을 하다 보니까 12하고 13, 14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14경주는 정정규가 쉽게 편성을 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 선수들이죠. 박일호, 김원정, 배민구, 김현경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3경주는 세종하고 김포팀이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은 김포팀, 4번, 5번, 6번, 7번은 세종팀이다. 세종팀 선수들인데 과연 각 팀의 주장격인 김태범하고 조지현이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팀끼리 맞대결 펼쳐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조지현하고 김태현 서로를 인정하는 견준영이 아무래도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곽현명하고 왕전이 과연 연합 펼쳐 나가면서 박병하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박병하도 2번하고 4번 곽현명, 왕지연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독자 승부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승철, 황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선 잡는 선수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들에 의해서 수도권 완승이냐 박병하 완승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분하신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원 혜택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우겸, 김태범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겸, 김태범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벌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죠. 박병하를 중심으로 이승철하고 황무현은 파업 라인입니다. 왕전을 중심으로 곽현명, 권혁진, 박승민은 비파업 라인인데 아무래도 곽현명하고 왕지연, 박승민은 연합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선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현명이 힘을 쓰고 박승민이 막혀 나가고 권혁진이 앞이나 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도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후미권에서 박병하가 선행 나서면서 2급 비파업 선수들을 넘어서면서 완승을 거둘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 선수들이 박병하 타이밍을 빼앗고 박병하가 무너지면서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하가 굳이 수도권 선수들 곽현명, 왕전과 협공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황무현이나 팀 후배 이승철을 달고 쏘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박병하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병하 선정 가능성, 수도권 선수들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황무현이냐 이승철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승철은 이번 승급으로 올라온 상황이라는 점, 팀 후배이긴 합니다만 마크는 황무현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병하가 가면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황면이 끌어내가지고 숨이 털면 이승철 아무래도 창원 상남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었죠. 이승철은 박병화가 훈련한다고 떡하니 적어놨어요. 박병화는 또 김광호하고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 선수가 상남팀에서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수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승철도 특성급 선수였었죠. 박병호가 챙겨주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굳이 곽현명, 왕전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크 된다면 이승철도 잘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병호가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곽현명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왕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속감 올라오고 있는 박병호 중심으로 황무현, 이승철과의 전략적 연합, 그 중에서도 황무현과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6번이죠. 5번과 3번을 파업 선수들 협공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승철이 때려주고 왕지현이 몰고 박승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병화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이 또 끌어내서 홈이 터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곽현명이 때려주고 왕지현이 몰고 가는, 왕지현이 아무래도 곽현명보다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4번이 2번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박승민도 컨디션 좋았었다는 점,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하고 4번, 7번이죠. 물론 곽현명하고 박승민이 동설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득점은 왕지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시속감만 보더라도 왕지현이 앞서 나가고 있죠. 작년 그랑프리 때 연속 낙차로 인해서 페이스가 좀 많이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왕지현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 3, 4번, 2번이라든지 4번,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30% 이상 40% 정도는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병화가 넘어서면 비파업 라인, 파업 라인 쪽 6번과 3번이 갈 것 같고, 비파업 라인이 먼저 내선 잡으면 박병화가 고전하죠. 비파업 중심은 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하고 4, 7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화를 빼자니 어렵고, 또 곽현명하고 왕전이 또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가면서 동반 입상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삼복승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1번, 2번, 3번은 김포팀,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7번은 세종팀 선수들이 접점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의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각 팀의 주장격이죠. 김태범하고 조지현이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견준형 펼쳐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범하고 조지현은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세종팀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 있죠. 황준하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조지현이 황준하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우겸, 이성민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태범이나 엄정일이 왔을 때 과연 자리 양보할 것이냐, 팀끼리 뭉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팀이 먼저 좀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우겸도 시속감 발휘 나가려고 할 것 같고, 조지현도 연이틀 시속감 상당히 좋았어요. 황준하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태범, 엄정일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지현이 가게 된다면 황준하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런 팀 간 대결에서 팀끼리 경주를 펼쳐 나가기보다는 득점 높은 선수들끼리 나눠 가지는 경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2번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당의 중심은 7번과 2번 쪽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조지현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좋기 때문에 김태범보다는 황준하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7번과 4번 그래도 세종 완승 쪽을 경제 중심으로,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과 2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힘과 힘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김태범이 힘을 쓰고 엄정일이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김포팀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엄정일이 편안하게 마크에 나갔을 때 김태범 상대로 취입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뒤늦게 조지현이 날라오게 된다면 이번 편성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배당 가능성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2번하고 3번, 7번이죠. 3번하고 2번, 3번, 7번. 김태범이 때리면 엄정일이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이 가능하죠. 외선에서 날라올 조주현 3번, 7번 정도는 아무래도 팀 간 대결 시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조주현이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고 황준하, 김성민, 김우겸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주현이 굳이 김태범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점수 때도 아무래도 황준하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7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세종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죠. 김포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4번을 묶어서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삼복승에서 또 변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삼복승은 점검해 드리겠다는 점,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종교가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죠. 뭐 98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종교 경주가 안 풀렸어요. 계속해서 선행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신감은 찾아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2%가 아니라 한 5% 정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종교. 하지만 뭐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정과 협공 가능하죠. 배민과 협공 가능합니다. 동반 입상 경험하는 김현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대경주에 들이댈 수 있는 박일호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정종규의 뒷자리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선수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정종규가 확실하게 박일호 떨궈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전에 이대경주 때도 박병호 상대로 넘어섰었던 정종규입니다. 잡아 돌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득점에서는 배민구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종교도 득점 배제하고 견준형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정이 막한다 해도 배민구 오면 자리 양보하죠. 김현경이 막한다 해도 배민구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종교 다음으로 득점 높은 배민구입니다.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 김연경이 정종규 뒤 잘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뭐 최근 들어서 인지도가 그야말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 선정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김현경이라는 점. 하지만 뭐 정종규하고 김연경이 동반 입상 경험 상당히 많습니다. 취입 부담이 없죠. 그 점 때문에 정종규 입장에서 김연경을 뒤다 붙이고 시원스럽게 견준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배민구도 초반 김연경이 막혀 나갔을 때는 김연경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취입 대결에서 김연경을 잡으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종규가 김연경 챙겨준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규의 후미를 막혀 나가는 선수가 장땡이에요. 그 장땡을 누가 잡을 것이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민구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반 입상 경험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죠. 7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속감 쪽의 면에서 얼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정종교, 타종부터 떼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우승차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박일호가 들이대면 삼복승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종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지난 부산 특별경륜까지 우승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었던 정종진, 과연 정종진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리 봐도 연대, 저리 봐도 연대이기 때문에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종진이 황인용하고 김용수가 분명 5번하고 1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세종팀을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종진 입장에서는 전원기를 뒤에다 붙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원기가 뒤에 달라붙는다면 박용범, 문희덕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정춘교는 맨 앞선에서 받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받아가기는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가 때려준다면 아무래도 황인혁 입장에서는 적어도 반바퀴 지점에서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정종진이 황인혁을 상대로 기다려줄 것이냐 넘어설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황인혁이 몇 경주 선전 펼쳐 나가면서 점수가
2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원기는 SS반 진출했다가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떨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황인혁이 점수가 높아진 지가 얼마 안 됐었죠. 그 전에는 인지도에서 밀려났었고 마크도 털렸어요. 때려서도 버텨내지 못했었던 황인혁 몇 경주 결승전에서 선전 펼쳐나가면서 점수가 확 높아진 상황인 것 같은데 정종진 점수가 갑작스럽게 높아진 황인혁보다는 그래도 SS반 전원규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원규 무시했다가 정종진 전원규에게 져치기 당하면서 연승 행진이 깨졌었던 경주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또 전원규가 순발력도 상당히 강하죠. 결승전에서도 때려서 착수권까지 진입했었던 정원규이기 때문에 정종진 입장에서는 전원규를 뒤다 붙이고 철저하게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친구인 황인혁을 지켜주느냐 전원규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경주 안 됐어요. 점수가 높아진지. 그 점 때문에 황인혁보다는 아무래도 정종규를 전원규를 좀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부산 특별경륜 때는 전원규를 활용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인천이 끼어들다 보니까 경주가 꼬였었죠. 또 비도 오다 보니까 또 정종진이 좀 세게 넘어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만큼은 전원규가 뒤에 바짝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수 활용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3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하고 3 하나입니다. 고만고만 할 것 같아요. 배당판이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이 있기 때문에 황인혁 쪽으로 배당판이 팔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SS반이기 때문에 전원규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선택 경주에서는 전원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3번, 6번, 1번 안에서 무난하게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가 힘을 쓰고 황인혁 여기에 정종진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영수가 반바퀴 지점까지 끌어가고 황인혁이 몰고 가게 된다면 정종진이 황인혁을 좀 지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원규가 저치기 탐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변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전원규가 넘어가게 된다면 딱 쫓아갈 수 있는 선수는 박용범밖에 없는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외선에서 날라올 선수는 정춘교죠. 6번하고 4번 정도는 6번 2번이나 6번 4번은 잘만 하면 전원규가 정종진이 황인혁 믿다가 넘어서게 된다면 6.2, 6.4 경주권 정도는 소액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이 황인혁을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든 전원규를 뒤에다 붙이면서 짧게 가져가든 두 선수 안에서 해답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삼복승도 아무래도 이들 안에서 해답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박용범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분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